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알아선 안 될 일본의 감춰진 비밀, 이번에는 5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2차 대전 패전 후 일본의 친미 정권들에 의해서 일본이 사실상 미국의 속국가가 되어오는 그 과정을 바라봤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미국의 속국이면은 변함이 없다. 사실상 일본은 주권국가, 자주 독립국가라고 하기 쉽지 않다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모습을 법적으로 공고히 하면서 일본의 주권을 상실하는데 크게 기여한 일본의 미략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략, 일본을 잡아먹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전에 일어났던 것은 이번이 5번째 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 전에 동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의 특성상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반복은 최대한 줄이고 앞 동영상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그리고 그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옆에 이렇게 눈을 보면서 메모한 것을 보고 할 테니까요, 틀림이 없이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편에서 4편에서 밝힌 것처럼 패전 후 역대 힘있던 수상일수록 미략 체결에 더 많이 나섰습니다. 그 자신들의 개인적인 성과를 위해서도 그런데 더 많이 뛰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체결된 주요한 미략을 보면요, 네, 먼저 요시다 시게루, 기시 노부스케 총리, 그 다음에 사토 에이사쿠 총리, 이 세 사람만 하더라도 일본을 정말 지금의 일본으로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만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요시다 시게루 같은 경우는요, 패전 후 일본 독립이라는 그 성과,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 지휘권 미략이라는 것도 체결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일본이 독립을 원하니까 그때 미군이 좋다, 독립은 시켜줄게. 하지만 일본의 군사주권은 없다. 너네들이 우리 미국이 원하는 대로만 하고 하라는 대로 한다면은 독립은 시켜주겠다. 그런 조건을 내세웠죠. 그래서 요시다 시게루는 오케이, 독립시켜줘라. 그러면서 구안보조약을 체결해갖고, 안보는 너희들한테 다 맡길 테니까 군사적인 거 다 맡기고 우리는 경제 위주로만 할게. 독립시켜줘. 나는 독립을 실현시킨 총리로 기록되고 싶어. 라는 그런 성과를 위해서 덜컥 지휘권 미략을 체결했죠. 그래서 지금의 주일 미군에 의해서 일본의 국가안보는 아직도 좌우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역시 자체적으로 군사적인 행동을 하기 쉽지 않게 된 것이 바로 이때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 다음에 기시 노부스케 총리입니다. 이 요시다 총리의 불평등한 안보조약을 평등하고 대등한 신안보조약으로 체결했다라는 개인적인 성과를 위해서도 이 사람도 기지권 미략이라든가 자유출격 미략이라든가 사전협의 미략 같은 것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참 기가 막힙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먼저 기지권 미략을 요약하면요, 신안보조약 체결 이전에 미군에게 허가되었던 주일 미군 기지에 관한 모든 권리, 예를 들면은 주일 미군 기지의 절대적인 사용권이라든가 배타적인 관리권이라든가 접근권, 혹은 일본의 영토 어디든 등지에서 극히 일부분만 제외하고 미군이 필요할 때는 미군 기지를 새로 만들 수 있게 한다라는 그와 같은 기지권 미략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의 주요 영토, 정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것만 몇 군데만 빼놓고는 미군이 원한다면 미군 기지로 만들 수가 있고, 또 일본 도쿄 중심지라든가 핵심 부분 같은 데도요, 일본의 항공기는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미군이 배타적으로 전속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어버린 데도 적지 않거든요. 그와 같은 형태로 아직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출격 미략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한국전쟁 자유출격 미략. 우리나라가 등장합니다. 한국전쟁 자유출격 미략이라고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한국전쟁이 다시 발발할 때 일본의 기지에서 미군은 일본 정부하고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언제든지 군사 공격이 가능하다, 그것을 인정한다 라는 그런 미략인 것입니다. 참,
나쁜 이웃인 겁니다. 나쁜 이웃, 정말. 그 다음에 사전협의 미락이라는 건데, 이것은 일명 핵미락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은 토의 기록,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토의 기록, Record of Discussion 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의사록 형태로 이루어졌는데요. 예를 들면은 조약이나 협정에 포함이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을 국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의사록이나 교환 문서의 형태로 하고 양국이 서명을 해가지고 조약이나 협정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이 사전협의미락, 토의 기록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사록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건요, 총 4개 조항 중에서 첫 번째 조항은 공표된 1960년의 신안보조약의 정식 부속문서, 이름이 기시와 하토의 교환문서라는 정식 부속문서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공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2항은 공표되지 않고 미락의 내용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 제1항 기시와 하토 교환문서로 정식 부속문서로 공표된 것은 아주 미사용으로서 깨끗하게 좋은 말로만 딱 써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 미락의 형태로 남아있는 것으로서 사실은 이 1항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라는 식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일본에게 불리한 내용을 그대로 담은 것,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먼저 표면상 정식 부속 문서가 된 1항을 요약하면요, 일본 국내에 있어서 미군의 배치상의 중요한 변경이나 장비상의 중요한 변경, 타국으로의 군사 공격이라는 3가지 군사행동은 일본과의 사전협의의 대상으로 한다. 다시 한번요. 일본 국내에서 미군의 배치상의 중요한 변경이나 장비상의 중요한 변경이나 타국으로의 군사 공격 등과 같은 군사행동은 일본 정부와의 사전협의의 대상으로 한다 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이제 평등해졌고 대동해졌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말이 아주 뻔지르르한 그런 미사역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써놓고 이면 결정된 미락으로 된 그 2항의 내용을 보면요, 이 1항이 의미하는 진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 사전협의의 필요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 4개항 내용을 요약하면요, 미군 장비에 대해서는 핵무기의 지상 배치 이외에는 사전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미군 장비에 대해서는 핵무기의 지상 배치 이외에는 사전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일본의 미군 기지에서 타국으로의 군사 공격은 사실상 사전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확실히 부정해 놨습니다. 결국 1항 본문에 장비에 있어서의 중요한 변경이라 함은 핵무기에 대한 변경, 그래서 핵미락이라고도 합니다. 핵무기에 대한 변경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핵무기의 일본어로의 인트로덕션, 일본말로는 모치꼼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어로의 인트로덕션을 의미하면서 비핵무기는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핵무기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인트로덕션이라는 단어도 트릭입니다. 트릭. 인트로덕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일본 당국에서는 핵무기를 적재한 선박이라든가 항공기의 일시적인 엔트리, 즉 일시적인 일본으로의 입국까지 협의의 대상이다 라고 하지만 미국은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라 핵무기의 지상의 영원한 배치, 지상 배치만을 의미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한 것이죠. 결국은 미국의 힘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국 정부가 이와 같은 미락에 서명함으로써 핵무기 외에 다른 무기는 언제든지 일본으로 사전협의 없이 입출국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또한 사전협의 제도도요, 이 신안보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단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사역으로 일본 사회, 일본 국민들을 기만해 왔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일본의 외무성은 2010년에 일본 민주당 정권이 집권해가지고 미락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빡빡 우겼습니다. 미락은 있었나 없었나 라는 공허한 그 관념론만 되풀이하다가 나중에는요, 추궁당하니까 엄밀한 의미에서의 미락, 자기들은 뭐 협의의 미락이라고 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미락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협의의 미락이 뭐고 또 광의의 미락이 뭔지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말장난으로만 피해왔던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건 말건 핵을 적재한 선박이 여태까지 일본에 계속해서 기항해 왔고, 또 일본 기지에서 출격한 미군이 한반도라든가 대만협, 베트남이라든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및 시리아 등지에서 전쟁한 그 역사적인 사실은 과연 일본 외무성은 어떻게 부정할지 모르겠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와 같은 밀양만으로 인해서 일본은 지금까지도 미국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사또 에이사쿠, 오키나와 반환이라는 개인적인 성과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굵직한 무엇을 해냈다라는 그 성과를 위해서 무리하게 밀약을 체결한 측면도 있는 것이죠. 사또 에이사쿠도요, 오키나와를 반환받았다라는 성과를 위해서 오키나와 핵 밀약이라든가 재정 밀약이라는 것을 체결했습니다. 1969년에요. 그러니까 오키나와로 미군 핵 무기가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필요하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필요는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라는 참 밀약으로 일본 사람들, 일본 정치인들도 그렇고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제대로 몰랐던 것이죠. 이것이 미국에서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되지 않는 한 이런 것을 몰랐던 것이죠. 이처럼 이들 몇 개의 밀약만으로도 미군은 연합군 주둔기와 거의 전혀 다를 바 없이 일본의 영토, 영해, 영공을 마치 미국의 그것처럼 계속 사용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군의 이런 법적인 권리는요, 당시 주일 미국 대사인 메가더 2세의 집요한 압력하고 또 당시 친미 정권의 이 협작 등으로 인해서 1959년 일본의 최고재판소, 우리의 대법원이죠, 최고재판소에서 미일 안보에 대해서는 헌법적인 판단, 즉 사법부의 판단을 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리게 함으로써 완전히 보장받으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는요, 이런 사실을 들춰보면서 나쁜 짓을 한 일본이 이렇게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일본도 일본이지만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만들어낸 미국이 참 그렇다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연 어땠을까? 전쟁 가해국인 일본이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몹쓸 짓을 못하게끔 손발을 꽁꽁 묶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피해국인 우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과연 우리가 그때 미국이 뭐 한다고 할 때 방해할 수 있는,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과연 있었고, 이승만 박정희 정권이 과연 그 상태에서라도 당당하게 우리의 주권적 요구를 말할 수 있었던 그런 정권이었는지, 얼마나 그렇게 했었는지, 그런 걸 생각할 때 많이 우려되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강, 힘없는 평화는 없습니다. 정말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도요, 힘을 키워야 됩니다. 저는 지금 너무 우렵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사회 지금 너무 분열성이 극렬합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반도 역사 중에서 대한민국, 지금 이 대한민국 시기가 가장 위험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간단히 말해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도 외침을 많이 받았고 했습니다만, 그때는 통일된 왕조로서 분열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미국이 바로 옆에 와 있고요, 4대 강국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가장 약한 존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는데 북쪽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 남쪽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강한 나라도 아니고 가장 약체임에도 불구하고 분단됐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여야로 분열되어 있고, 또 여는 여 안에서 많은 분파가 있고, 야는 야 안에서 많은 분파가 있고, 분열. 그러니 이 사강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강이 저런 집요한 움직임에 과연 우리를 얼마나 잘 보존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겁니까? 저는 너무 걱정이, 너무 우려가 심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왜 반복됩니까?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게 하니까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의 불행으로 점철된 역사를 다시 반복하게끔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그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도록 합시다. 일본을 들춰보면서 우리 자신을 내내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파이팅! 한민족 계속해서 생존하고 번영해 나가야 합니다. 파이팅입니다.